29강 엘니뇨와 라니냐 단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녹화가 자꾸 중간에 끊겨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의 변화가 생겨서 그 해역에 어떤 기압 배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압 배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 지역의 기압 배치까지 변화시키면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적도 해역 특정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가지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을 하지만 그렇게 엘니뇨와 라니냐가 판단이 되면 그 시기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기압 배치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우리가 적도 부근 해역의 열대태평양의 표층 해류의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처음에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잘 보시면 우리가 적도 부근 0도에서 30도 요 사이에는 대기 대순환의 지상풍에 의해서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늘 존재하죠. 그래서 0도에서 30도에는 북동풍 계열의 무역풍, 0도에서 30도 S는 남동풍 계열의 무역풍이 존재합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는 동에서 서로 흐르면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이동을 하다가 대륙에 막혀서 쿠로시오 해류로 연결이 되고 동오스트리아 해류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해류 중에 일부는 되돌아오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해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해류를 적도반류라고 합니다. 이 적도반류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해석을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어쨌든 평상시는 이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의 이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쪽에 많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는 태평양의 서쪽. 아셨죠? 태평양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기는 해수면이 높고 여기는 해수면이 낮은,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높고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서태평양이고요.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아셨죠? 서태평양은 경도로 표현하면 동경이고 동태평양은 경도로 표현하면 서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평상시에 해수면이 높다. 아셨죠? 해수면이 높은 이유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류가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의 이동에 의해서 여기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따뜻한 해수의 층이 상당히 두껍게 존재를 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를 따뜻한 해수의 층이 두껍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따뜻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따뜻한 해수층이 이렇게 두껍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승기류가 조금 더 주변 해역에 비해서 셀 수가 있어요. 즉 동쪽 이 동태평양보다 서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셀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은 상승기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상에 있는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상에 있는 공기는 줄어들어서 저기압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죠. 됐죠? 여기에 저기압이 이렇게 강하게 유도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기압. 아셨죠? 여기서 즉 상승한 공기는 이동을 하면서 주변에 공급이 되게 되고, 이렇게 주변으로 이동한 공기는 이 고기압 쪽에서 하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열대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은 서태평양 쪽에 저기압이 유도된다, 동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유도된다.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대기의 순환 모습이라는 거죠. 적도 열태평양 부근의 서쪽과 동쪽에. 아셨죠? 그러면 이 서태평양은 상승기류가 세다 보니까 여기에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면 이 구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죠. 습한 날씨, 따뜻한 날씨가 서태평양 해역에 잘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동쪽은 하강기류가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고 날씨가 맑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하여 날씨도 맑고 구름도 안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이쪽 지역은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모이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찬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용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역은 이런 용승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다. 됐죠? 정리하시면
평상시 적도 부근의 열대 태평양은 이 무역풍에 의한 북쪽 대류, 남쪽 대류에 의해서 해수들이 따뜻한 해수들이 서태평양에 많이 모이게 되니까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됐죠? 따뜻한 물이 많이 모이면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지상은 저기압이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해면 기압은 이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동태평양의 해수면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압이 낮다. 됐죠? 평상시의 대기는 여기서 저기압, 여기서 고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한 공기가 이동을 해서 동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순환이 만들어진다. 이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에 의해서 기상현상, 이거에 의해서 그 지역의 기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서태평양은 이렇게 보면 비를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밑에서 용성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수온 낮고요, 기후도 낮고요. 대신에 날씨는 맑은. 됐죠? 이런 일들이 평상시의 적도 부근 열대평양 해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은 잘 몰라요. 원인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평상시에는 이 서태평양 쪽이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 쪽이 수온이 낮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지역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평년보다. 이 지역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따뜻한 해수가 잘 이동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지역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그 시기를 엘니뇨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지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라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엘니뇨와 라니냐의 정의는 요 해역,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적도 부근, 요 해역의 표준 수온이 평년에 비해 더 올라갔느냐, 더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이 엘니뇨와 라니냐를 정의하는 거고 그 시기에 어떠한 특징들이 이 열대태평양 해역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요 지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아까 상황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30도 M, 여기가 30도 S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됐죠? 쿠로시오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맞죠? 거기에 아주 약하게 되돌아오는 적도 반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를 만들어내는 무역풍이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역풍이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무역풍이 셀 때만큼 그렇게 강하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이 적도 부근 해수면을 단면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여기가 서태평양 쪽, 여기가 동태평양 쪽이라고 하면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이 이렇게 두꺼운 건데, 높은 건데 따뜻한 해수층이 많이 모여서 높은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류가 동해에서 서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고 있었던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쌓였던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해수면이 완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맞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약하게 흘렀던 이 적도 반류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이 강화가 된다고요. 맞아요? 얘가 강화가 되면 이 지역은 평상시에 비하여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이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변화를 엘니뇨라고 하는 거고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더 강화가 되니까 이쪽의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따뜻한 물이 이쪽에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층이 더 얇아지는 거니까 수온이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라니냐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뭐냐면
서태평양과 이쪽이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과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변화, 표층 수온 편차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볼 부분은 이 A시기는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이 지역의 표층 수온이 음수야, 음수. 이 지역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대. B시기는 이 지역이 양수야. 이 지역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대. 그런 자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변화를 쭉 표현해 주는 건데 A시기는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이 해역이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 라니냐. B시기는 이 지역의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 엘니뇨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라고 아셨죠? 요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무역풍이 강화가 되었다. 무역풍이 약화가 되었다. 됐죠? 그럼 해수면이 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서태평양이 더 높아졌다. 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서태평양이 더 낮아졌다. 왜냐하면 서태평양에 많이 모여있었던 물들이 동태평양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런 걸 같이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자, 발생 원인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었던 동풍 계열의 이 바람이 약화가 되면서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깨지면서 서쪽에 쌓였던 물들이 동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해오는 그런 상태. 그때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이 지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라고 하면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역풍이 더 강화가 돼서 여기 있던 물들이 더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은 수온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수온이 더 내려가서 평상시보다 더 온도가 내려간다.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북쪽 대류와 남쪽 대류의 흐름이 더 평상시보다 강화가 되면 이제 라니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교재에 이 자료를 넣었었는데 이 자료가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자료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적도 부근 요 태평양 해역에 부는 바람은 얘나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나자료는 가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동풍이 더 강한 거야. 평상시보다 동풍이 더 강한 거고 가자료는 평상시보다 동풍이 약한 거야. 아셨죠? 이게 지금 바람 자료거든요. 평상시보다 동풍이 약한 거야. 평상시보다 동풍이 약하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들을 서쪽에 많이 모아놓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서쪽에 있었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적도 반류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태. 아셨죠? 엘니뇨가 될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엘니뇨. 그리고 얘는 평상시보다 바람이 더 강한 거야.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이 동쪽에 있는 해수들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아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쪽에 따뜻한 해수층이 더 두껍게 쌓이는 거고 동쪽은 오히려 수온이 더 내려가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적도 반류 흐름은 평상시보다 더 약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이쪽 지역은 수온이 더 낮아지는 상태. 그렇죠? 라니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엘니뇨식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원래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많이 생겨서 여기서 구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수온이 높으니까 높은 해수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쪽에서도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구름 양이 평상시와 다르게 서태평양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중앙태평양이랑 동태평양 지역까지 구름이 상당히 넓게 분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따뜻한 해수들이 지금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라니냐 시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따뜻한 해수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구름이 생기는 곳이 있긴 하죠. 하지만 얘에 비해서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지금 180도에서 서경 120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그 영역만 보여주는 겁니다. 서태평양 쪽은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태평양 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서태평양 쪽에 구름이 엄청나게 여기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라니냐 시기는.
아셨죠? 그런 거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엘니뇨 시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엘니뇨 시기는 표층수온, 해수면 높이,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우리가 이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를 따뜻한 혼합층의 부피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는 따뜻한 혼합층의 두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크거나 같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표층수온 엘니뇨 시기에 여기서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 따뜻한 해수들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져요.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니까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아셨죠? 평상시보다 높아지긴 하는데 얘가 높아진다고 해도 따뜻한 물이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지역이 무역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쨌든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키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얘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높아지거나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시기가 됐을 때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오케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오케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부피가 많아진다. 오케이인데 그 양을 서태평양과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태평양이 그 값이 커지냐? 그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 시기에 표층수온의 편차가 커진다. 오케이.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커진다. 오케이.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또는 따뜻한 혼합층의 두께 편차가 커진다. 오케이인데 편차가 커지는 거지 서태평양보다 절대값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해면기압 편차 얘기하면 엘니뇨 시기 평상시에 비하여 따뜻한 해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따뜻한 해수의 양이 줄어들고 평상시에 비하여 표층수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해수가 그만큼 많이 못 모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비하여 따뜻한 해수가 적게 모인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약화된다는 얘기고, 상승기류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저기압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비해. 저기압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기압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압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이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상승기류가 약화가 되고 기압이 약화되는 거기, 저기압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커져서 기압 편차가 커져서 고기압이 될 수가 있고요. 아셨죠? 평상시에 비해서.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평상시에 비해 상승기류가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강화되면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펌핑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상의 공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기압이 평상시에 비해서 기압이 작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압 편차는 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기압 편차가 음이 되기 때문에 기압이 작아지는 거예요. 기압 편차가 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커지는 거예요. 됐죠? 워커순환의 상승 영역은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상승을 해서 동태평양에서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 상승 구역이 이쪽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따뜻한 해수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인 곳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동쪽에서 상승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서쪽에서 상승을 해서 동쪽에서 하강을 하고 있었던 이 워커순환의 모습, 요 상태에서 이 상승 영역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상태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우리는 워커순환이 약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는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됐죠? 그에 비해서 라니냐 시기는 표층수온, 해수면 높이,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절대적으로 서태평양이 크다. 원래도 서태평양이 표층수온 높죠? 원래도 서태평양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죠? 원래도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또는 따뜻한 혼합층의 두께가 원래도 서태평양이 컸잖아요.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더 강화가 되니까 더 커진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해면기압의 편차, 상승기류가 더 강화되니까 기압 편차는 더 작아지는 거고 더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저쪽으로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하강기류가 더 강화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가 강화되니까 기압 편차는 더 커지는 거고 더 강한 고기압이 된다.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의 차가 라니냐 시기에 엄청 커지겠죠. 왜냐면 원래도 동태평양은 고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이었는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서태평양이 더 강한 저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더 강한 고기압이 되는 거니까 기압의 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됐죠? 워커스원의 상승 영역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쪽에서부터 상승을 해서 아주 강한 상승이 발생을 하고 이쪽은 아주 강한 하강이 발생을 해서 거대한 하나의 단일 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워커스원이 강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특징을 그림으로 조금 보면 보세요. 엘니뇨 시기에 평상시 가운데다 평상시 넣어볼게요. 평상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가 따뜻한 해수층, 여기가 찬 해수층. 해수면의 높이 높고 그만큼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용승과 침강 얘기할 때 이렇게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지면 여기서 이제 침강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침강. 여기는 이제 용승. 이런 상태.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해역은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요. 해수면이 높아요. 대신 침강도 발생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 우리가 이 경계를 보통 수온약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따뜻한 해수, 찬 해수. 우리가 따뜻한 해수를 혼합층이라고 얘기한다면 찬 해수는 심해층이 되는 거거든요. 수온이 매우 낮다는 얘기는 햇빛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경계는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층을 가르는 이 경계는 수온의 변화가 급격한 곳. 그죠? 수온약층이 되겠죠? 그럼 수온약층은 서태평양에서 평상시에 깊다. 동태평양에서 평상시에 얕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평상시에 여기는 저기야. 상승기류. 됐죠? 평상시에 여기는 고기압. 하강기류. 됐죠? 워커스나. 됐죠?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역풍이 약화가 된다. 그럼 이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여기서 얇아진다는 얘기죠. 대신 이쪽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진다. 됐죠? 그리고 표층수온이 여기 원래 상당히 높았는데 이쪽도 꽤나 높아진다. 됐죠? 그리고 여기 원래 저기압이었는데 이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기압이 이쪽이나 이쪽에 유도가 될 수가 있다. 됐죠? 그런 상태. 그래서 보시면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 해수면이 원래 서쪽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에 비해서 얕아졌다. 두께가 얇아졌다. 아셨죠? 수온약층이 평상시에 비해서 얕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원래 여기 용승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따뜻한 물이 생각보다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용승이 잘 안 일어난다. 됐죠? 원래 여기 저기압이 아주 강화가 됐었는데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저기압보다 주변 지역의 기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 커진다. 이 주변 지역에서 저기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됐죠? 하나의 워커 순환이 아니라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됐죠? 또는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워커 순환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 영역 정도 깊이 들어갔는데 수온 변화가 잘 안 나타났어요. 깊이 들어갔는데 수온 변화가 잘 안 나타났어요. 이 영역 정도가 우리가 이제 혼합층의 두께 또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쪽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진 거예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쪽은 상당히 생각보다 얇은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이 상당히 따뜻한 층이 두꺼워야 되는데 여기에 두껍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8도부터 14도까지 볼까요? 28도부터 14도까지 보면 수온이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수온이 변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수온이 변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수온약층을 잘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수온약층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수온약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이 동태평양 쪽도 생각보다 깊은 거라고요. 평상시에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동태평양 쪽이 서태평양 쪽에 비하여
상당히 얕은 게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상당히 깊어진다. 아셨죠? 그럼 용승이 잘 안 발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됐죠? 라니냐 시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이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가 서태평양 쪽이 더 두꺼워진다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따뜻한 해수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용승이 엄청나게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침강이 엄청나게 잘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상승기류가 엄청 강화가 될 수 있고, 이쪽은 고기압, 하강기류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거고, 이 단일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워커순환이 아주 강화가 될 수가 있죠. 보세요. 수온이 높은 층이 여기에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수온이 높은 층이 지금 거의 없는 거야. 지금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이 구간을 아까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온약층이 느낌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수온약층. 여기는 거의 표층부터 수온약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용승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침강이 생기고 있는 거고, 침강. 됐죠?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상당히 강한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볼 수가 있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혼합층이 두꺼워졌다.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졌다. 혼합층이 여기가 두껍다. 여긴 수온약층이 상당히 얕다. 아셨죠? 보세요. 평상시에는 여기에서 상승을 해서 여기에서 하강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워커순환이 존재하는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 상승력, 저기압이 만들어서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중앙태평양에 위치할 수도 있고 동태평양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순환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워커순환이 약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는 하나의 상승에서 이쪽에 하강,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평상시보다 이쪽이 상승이 훨씬 더 강화가 되니까, 상승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얘기는 저기압이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쪽은 강한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또 유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압과 고기압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한쪽에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그럼 다른 한쪽은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한쪽에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그럼 다른 한쪽은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기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여기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강한 순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셨죠? 여기는 얘나 이 지역에 따른 수온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저기압이 만들어져 상승 기류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 기류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기압이 워낙 작은 게 아니라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저기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상승력의 위치를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이는 겁니다. 자, 이제 남방진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남방진동을 엘니뇨, 라니냐와 묶어서 많이 좀 다루긴 하는데, 이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온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기압 패턴의 변화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기압 패턴의 변화만. 이 남방진동을 보고 있는 곳, 체크하는 곳은 기압 패턴의 변화를 본다는 건데,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기압 패턴의 변화를 보냐면, 여기 호주에 있는 다윈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고 하는 지역의 기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무역풍이 강화가 되니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북쪽 대류, 남쪽 대류가 서쪽에 따뜻한 해수들을 많이 모은다고 했죠. 여기서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긴다라고 했죠. 여기에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요. 이쪽에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평상시는. 그러면 평상시는 다윈의 기압이 타히티의 기압보다 상당히 작을 거예요. 여기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여기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이 타히티는 어차피 이 저기압으로부터 멀어진 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야겠죠. 평상시는 다윈의 해면 기압이 타히티의 해면 기압보다 작은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여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지역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쪽 지역의 기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엘니뇨 시기가 되면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에 비해서 작아집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윈의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져요. 아셨죠? 얘는 기압이 높아지고 얘는 기압이 작아집니다. 즉 기압 편차가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는 엘니뇨 시기에 커지고 타히티의 해면 기압 편차는 엘니뇨 시기에 작아집니다. 반대로 라니냐 시기가 되면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더 많이 모이는 거니까 상승 비율가 더 강화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얘는 더 작아지는 거고 얘는 더 커지는 거고. 됐죠? 그랬을 때 이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 그 다음에 이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가지고 과연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둘의 기압 편차를 가지고 얼마큼 엘니뇨와 라니냐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기압 편차만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난방진동, 난방진동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난방진동은 호주 다윈의 해면 기압과 남태평양 타이티의 해면 기압이 변동하는 현상입니다. 얘가 원래는 고, 원래는 전데 얘가 평상시보다 기압이 작아질 수 있어요. 얘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심지어 기압이 바뀌어서 얘가 고기압이 되고 얘가 저기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압이 바뀌는 현상을 난방진동이라고 하고, 그때 이 기압이 얼마큼 바뀌었느냐를 표현하는 값을 우리가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난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우리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엘니뇨 시기가 되면 다윈의 해면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그리고 타이티의 해면 기압이 낮아진다고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다윈의 해면 기압이 더 낮아지고 타이티의 해면 기압은 더 높아지고 평상시보다. 됐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난방진동 지수 식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요겁니다.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볼 때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빼면 요 값이 양이 된다. 요 값이 양이 된다는 얘기는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고기압이 된다는 거예요. 중앙태평양 쪽에 있는 이 타이티의 해면기압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더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라니냐가 된다는 거죠. 아셨죠? 반대로 요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에서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뺀 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호주에 있는 거예요. 서태평양에. 그렇다고 한다면 얘의 기압이 커진다? 그럼 여기에 상승기류가 약화가 된다? 여기에 상승기류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안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기는 엘니뇨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난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얘가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럼 엘니뇨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얘가 큰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라니냐식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보시면 난방진동 지수가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기는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럼 이 시기는 라니냐?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럼 이 시기는 엘니뇨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역풍이 그 시기에 강했느냐 약했느냐, 또는 남적도해류가 그 시기에 강하게 흘렀느냐 약하게 흐르냐,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난방진동과 엘니뇨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엘니뇨 난방진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과학 원 교육과정에서 이걸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난방진동 지수를 잘 보시면 난방진동 지수는 플러스일 때 라니냐, 마이너스일 때 엘니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뭐에 더 관심이 많냐면 엘니뇨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엘니뇨가 정상 상태에 완전 반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일어나면 기압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니뇨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지수값이 음일 때 엘니뇨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거야. 양일 때 엘니뇨면 좀 더 좋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이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하는 건 엘니뇨와 라니냐 난방진동을 같이 묶어서 엘니뇨가 일 때 이 값을 양수로 표현하자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엘니뇨 난방진동의 이 지수, 이 N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N수 지수를 보시면 플러스죠? 플러스. 얘는 엘니뇨식이야. 마이너스죠? 얘는 라니냐식이야. 그러니까 난방진동, 어떻게 보면 이 난방진동의 이 지수값을 반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엘니뇨로 계산하자, 마이너스를 라니냐로 계산하자라고 표현한 값이 이 N소 지수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림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태평양 열대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 해수면의 높이 편차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얼마큼 높아졌느냐 보니까 이 색깔이 지금 해수면 높이가 큰 거예요. 이쪽의 해수면의 높이가 커졌어요.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른 해역의 해수면이 높아졌어. 그러면 따뜻한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역풍이 약화가 된 거야. 그러면 서쪽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요. 동쪽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시기죠. 엘니뇨 시기죠.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여기에 기압 편차가 플러스.
그죠? 왜냐면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상승기로 약화될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 커졌죠? 여기 표충수원의 높이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도 두꺼워졌을 거예요. 수온약층의 깊이 깊어졌을 거예요. 용승이 약화됐을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림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월평균 표충수온 편차와 풍향, 풍속 이렇게 여러 개의 자료를 같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수온이에요. 왜냐하면 엘니뇨와 라니냐의 정의가 수온입니다. 수온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한 150에서 90 여기가 이제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건데 A식이 보시면 A식이는 수온 편차를 보니까 음의 값이야. 평상시보다 수온 편차가 수온이 마이너스 더 줄어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앙태평양에 동태평양에 수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바람이 더 세진 거예요. 이 바람이 더 세졌다는 얘기는 무역풍이 강화가 된 거야. 그럼 이 시기는 이제 라니냐가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림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해면기압 편차를 해면기압 편차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쭉 봤더니 정확히 볼 때 우리가 좀 참고하실 것, 이쪽 해면기압이 좀 작아졌네. 이쪽 해면기압이 좀 높아졌네. 이쪽 해면기압이 좀 작아졌네. 이런 거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쪽에 해면기압이 작아졌어요. 기압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상승률이가 더 강화됐다는 거야.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모여졌다는 얘기야. 무역풍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야. 라니냐 시기네. 여기 평상시보다 해면기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약화됐다는 얘기네.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네. 여기에 상승기류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됐다는 얘기네. 그럼 무역풍이 약화된 거죠. 엘니뇨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 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수온약층의 깊이, 뭐 어느 지역이 더 습해졌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림 가와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연직선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요. 보시면 얘가 혼합층이에요. 얘가 혼합층이라고. 혼합층은 동태평양에서 두꺼워진 거고 혼합층은 서태평양에서 두꺼워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수온약층이야. 얘가 수온약층이라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동태평양에서 깊어진 거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서태평양에서 깊어진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라니냐, 얘는 엘니뇨.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림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적도 지역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이런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적도 지역의 대기 연직 순환만 본 거야. 위도를 고려하지 말고 적도 지역의 대기 연직 순환, 상하의 연직 순환만 본 건데 여기서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 영역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상승 영역의 위치가 중요해요. 상승 영역이 가장 강한 상승 영역이 만들어지는 곳이 저기압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 그 저기압 주변에는 이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상승 영역이 서태평양에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그 상승 영역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동쪽 어딘가에 상승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주변 지역은 이제 하강이 만들어지겠죠. 라니냐 시기가 되면 상승 영역이 더 서쪽으로 간다고요. 아시죠? 보시면 태평양 부근 해역에서 상승 영역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상승 영역이 있는 거예요. 태평양 부근에 상승 영역이 어디에 만들어지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승 영역이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여기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거야. 저기야. 얘는 여기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거야. 됐죠? 그럼 얘는 상승 영역이 원래 서태평양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럼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예요. 엘니뇨 시기인 거죠. 됐죠? 얘는 상승 영역이 그대로 서태평양 쪽에 있어요. 라니냐 시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해석하는 활동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강 엘니뇨와 라니냐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30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